대화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요? 셋은 대화가 잘 되는데 저하고 저기 주제도 틀리고 근데 소외되고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왕따 시킨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가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절없다는 그의 뜻을 아십니까? 난 그렇게 뒷모습 바라봤네. 저희 셋이만 하는 또 가끔은 해요. 아, 고요하게 내리던 그거를 이제 보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나 빼고 가족들만 있는 카톡방을 보고. 그냥 약간 외톨이? 외톨이.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 세 명은 아는 내용. 이런 내용은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나는 왜 모르지? 그런 거. 그리고 한꺼번에 다 넣어서 먹어. 뭐 반씩 남겨. 금요일이야. 계속 가지. 아유 알아 내 자기한테 물어봤냐. 제낄 자리가 없어요 솔직히. 천천히 멀어져줘요 내게서 나와 맺은 추억들 모두 잔소리 너무 심해. 기본 2시간, 3시간짜리. 막 승질나고 막 잔소리 하자 그러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일어나서 나가는 거. 안에서 핸드폰 하다가 한 10분 있다 나오면 이제 진정이 좀 됐어. 나중에 취해가지고 누가 냈는지도 모를 때 그때 내잖아. 그게 문제야. 돈을 그렇게 값없이 써 왜? 더 안 간다니까? 그렇게? 아니 맨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니 안 간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불과 엊그제 월요일만 해도 그리고 월요일 날에도 어제 하루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어제의 모습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제만 얘기를 하면 어제 일만 얘기를 할 게 아니지. 지났으니까 그렇지. 이제 안 나간다고 했잖아. 안 나갔잖아 그리고. 잔소리할 정도의 애정은 남아 있으시네. 근데 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건 맞아요. 아내분이, 예?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약간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퇴근하고 하는데 뜬금없이 어플을 까줘요. 친구 신청을 받으래요 저보고. 이렇게 수락했어요. 그랬더니 위치가 팍 위치 추적. 남편분 언제 오셔요? 12시. 그래요? 퇴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오고 있으니까. 지금 오고 있어? 걷는다고 표시는 돼 있긴 한데 근데 있어야 되겠는데. 왜냐면 어디 가서 자는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길바닥에서 자는지, 어디 무슨 어디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위치 추적은 제가 볼 때 집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가 위치 추적을 찬성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한 거 아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말은 안 하는데 우리 명화 씨가 아직 애정이 남아있어요. 맞아요. 보통 이 정도 어떤 느낌이잖아요? 아예 잔소리고 뭐고 이미 진짜 무시하죠. 그냥 완전 백무시. 댕무시. 대화 안 하고 나가서 죽든가 말든가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애정은 남아있네. 톡에 하트와 입술 그럼. 표시 보셨죠? 맞아요, 아직도. 네. 저 진짜 궁금한 건데 외박이라는 게 아예 집에 안 들어오시고 바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날? 그럴 때도 있고 2시쯤에 들어온 적도 있고. 저희 집은 12시 넘으면 외박이 무조건. 12시가 넘으면 외박. 무조건. 자고 있을 시간이잖아요. 다른 식구들이 자고 있을 시간인데 적어도 12시 안에는 들어와야 되지 않냐. 12시가 넘으면 외박으로 간주를 하고 벌금제를 하고 있어요. 벌금제. 10만 원 내고 있어요. 근데 사전 허락을 받고 12시가 넘었어요. 그럼 5만 원이고. 좀 세부적으로 정해놔가지고 짭짤한. 저는 제가 술을 못 먹었어요. 먹긴 먹지만 맥주 딱 반 먹고 제가 완전 쓰러져서 저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 세종시 있을 때는 우울증 혼정도 받았어요.
제가 상담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같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모른 척을 했어요. 다 큰 이제 늙어가는 사람이 자꾸 관심 받고 싶어서 저렇게 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거는 잘못됐죠. 그러다가 집에 소주라도 하나 사놓고 좀 먹고 자면 약간 좀 자요. 그래서 술 먹으면 약간 그 순간 잊어먹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 그 부서에 가면은 이렇게 밤새 술 먹고 이럴 일이 없다며. 안 한다고 안 해. 제가 이제 조금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으면 저도 입을 딱 닫아버리거든요. 아예. 아이 서가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내가 보니까 뭐 상도 많이 받으시고 표창장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에요. 100% 동의하고 한데 제가 보니까 송승근 씨가 성향상 자꾸 누가 나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네네. 처음에 작가한테 전화했을 때도 나 그렇게 만만 아니라고. 그렇게 저 만만 아니니까. 맨날 만날 나잖아. 아니 우리 작가 20대 지금 저 30대 어린 작가가 아니 송승근 씨를 왜 만만하게 봅니까? 근데 누가 나를 혹시 무시하지 않나? 뭐 컴플렉스나 이런 거가 굉장히 크게 있으시고 또 하나는 그거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술이야. 뭐 거기서 무슨 먹고 내가 돈 내는 놈이 제일 대접받는 거고 그러니까 습관처럼 굳어지신 것 같아. 우리 그 승구이 씨가 진짜 외로운 가장입니다. 승진을 위해서도 이렇게 술을 드시는 것도 있고 내가 형이니까 동생들 이렇게 쏘는 것도 있지만 심각한 우울증이라고 하시는데 그럴 때 이렇게 술로 풀지 않게끔 가족들이 이렇게 다가와 주길 좀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왜 이렇게 술로 그쪽으로 이렇게 푸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아까도 잠깐 영상 나왔는데 제가 술을 전혀 못 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98년도인가? 제가 조금 되게 힘든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뭐 가족한테 얘기도 못 하고 이렇게 하다가 술로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잘 못하시는구나. 그런 좀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사무실 막내였었거든요. 근데 상사가 조금 옛날에 나쁜 사람도 많잖아요. 퇴근하고 11시쯤 돼 집에 누워서 술 먹고 있다가 나와. 여기 딱 가면 계산하라고 하고 넌 술 먹지마 운전하라고 진짜 나쁜 사람들 많죠. 심지어 사표도 썼었어요 제가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저 혼자 끙끙대고 막 그렇게 좀 힘든 시기가 좀 있었고. 그 예전에 그런 힘드셨을 때는 혹시 알고 계세요? 뭐 98년도 이때쯤이면은 저희가 이제 결혼했을 신혼 때였는데 그때 뭐 얼마나 깊은 얘기를 저한테 했을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잘 모르겠어요. 밥 먹었어? 간단히 먹었어. 우리 나리 그냥 밥 먹고. 같이 먹었어? 아니 아빠 술 먹으러 나갔어. 월요일에도 외박했다 하지 않았어? 맞아. 내가 어른이 되면 좀 이해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성인이 되고 응.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럼 개선에 노력을 안 하면 평생 아빠랑 대화 안 할 수도 있어. 평생 아빠랑 대화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그때 우리가 말할 때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으면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네 아빠는 우리 셋이서 자기를 공격한다고 억울하고 서운하고 그게 가장 커. 그래서 아무 말 안 하죠. 어?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숙소 안으로 안 들어가고
그러면 위험은 불안하지. 아 진짜 적당히 화장실 가신다면. 아빠 적당히 하라고. 진짜 이거 민폐야. 아니 빨리 들어가라고. 아 들어가라고 진짜. 빨리 들어가. 들어가죠. 제가 이거 들어가. 빠져줘봐. 이리 와. 죽여볼라. 여기가 뭐. 안 놀래, 새끼야. 정신 차려 정신 좀. 죽여볼라. 야, 진짜 왜 그래? 여기 지금 너 혼자 있냐고. 내리라고. 죽여볼라. 야, 뭐야. 아, 잠깐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진짜 아빠에 대해서 마음에 본인이 닫혀 있는 상태인데 그게 다 이렇게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나는 이제 아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술 안 먹으면 일이 안 돼? 친구가 아니야? 뭐? 친구라 생각하고 있는데. 팀워크를 밤새 술을 마셔야지 팀워크냐고. 저는 가정에서 삐걱삐걱하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고 뭐 잘 나간다고 해도 그건 소용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아지지 않아도 정말 낮은 자리에서도 존경받는 아버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일이 더 중요하신 건 아니죠? 물론 아니,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일이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하죠. 네. 뭐 거짓말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답을 네. 부연을 설명을 해드리면 해주시면. 네.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집에다 표현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나가서 저희 가족 자랑은 해요. 나가서 할 필요 없죠. 집에서 하면 돼요. 하고 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 네네네.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네네. 그 일단 가족이 있어야 내가 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송우승근 씨는 콤살 맞게 이건 못해. 맞아요. 순박하신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저 아까 그 강제 입원, 그죠? 강화도? 안 놀라셨어요? 그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지금 아직도 어. 약간 트라우마 비슷하게 있습니다. 네. 근데도 왜 드세요? 오, 그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어지면 그냥 쭉 가는 거고. 그때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하셨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요? 봐봐요. 본인도 봤잖아요. 다른 이유가 다 필요 없어. 뭐 알겠어요. 뭐 외롭고 뭐 우울하고 뭐 다 알겠는데 가장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한 잔 드시면 끝까지 가야 돼. 이건 병이에요. 2시간 먹고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2번 먹을 수 있어. 그럼요. 아유, 그럼요. 그 핑계 다 우리가 알겠는데 왜 끝까지 그치. 끝까지 가야 되냐? 맞아. 제어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끊어야 돼. 맞습니다. 더 큰 사고 치기 전에. 자꾸 이게 이렇게 저기 나온 거 보고 하면은 되게 조금 그립거든 지금 기분이. 그게 인정이 안 되면은 그 개선이 되겠어? 아니 그 인정하긴 하는데 아까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뭐 다 젊은 친구들 앞에서 뭐 때려보면 뭐 어떡할 거야 나한테. 너 실제로 이혼 마음 먹으신 분은 했겠죠 벌써. 우리 식구 저 제출했겠죠. 나쁜 사람 아니야. 그게 나온 거. 저는 계속 편도 드렸잖아요. 저도. 진짜 아무도 대표는 안 들고. 진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세요. 술 먹고 들어오면 이렇게 사람을 깨우는데. 난 처음에 딱 와가지고 그렇게 막 영상이 그렇게까지 막 나갈지도 몰랐고 작가한테 뭐 돈 얼마 썼다는 그다가 지워달라고 할 거고 그 얘기를 할 거고 그런 문제가 나가가지고 방송에 만약에 나갔다고 치면 방송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짓도 한다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면 난 끝이야. 얻는 게 뭐야 그럼 만약에 그래서. 아니 얻는 거를 자꾸 따지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현상을 지금 정확한 팩트를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받자는 거지. 본인한테 불리한 그런 영상들은 좀 다 편집을 했으면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반성하고 인정하기보다 이 자리를 어떻게든 좀 좋게 포장을 해서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조금 보여서 쉽게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술을 먹고 외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어. 아니 그건 분명히 말자고. 외박이라는 게 네가 얘기하는 12시가 넘어서 외박이고 새벽까지 있다가 집에 갔다 바로 거기니까 걸어가면 돼. 어찌 됐건 집에 안 들어오는 거는 맞잖아. 달라진 거 있어? 여태까지는? 아니 그 여태까지 그러지 말라고. 아니 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대화가 지금 안 돼. 그래 나도 못 알아듣겠어. 미치겠네 진짜. 아유, 새벽부터 부지런하시게 오셨네요. 한잔 하시죠.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형님. 제 원인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다 먹었나? 다 주스 벌써. 오늘 얼마나 드실 건지. 한 병만 먹죠, 뭐 그럼. 소주 한 병만 먹겠습니다. 더 드셔도 돼요? 더 드셔도 돼요? 네. 가야겠다. 여기 방 아니세요? 맥주 있네. 어? 맥주 한잔 먹자. 뭐라고? 캔맥주 한잔 먹고 자요. 오늘의 이혼 의사는 95%입니다. 뭐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개선이 될까라는 생각이 의구심이 좀 들어서 그래서 아직은 줄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얼굴 뵐 때는 좀 마음은 편안해 보이시는데 예. 여기 캠프에 왜 오신 건지 먼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술 문제가 좀 있어서 술 문제가 있어서. 예. 그럼 병원을 가시지. 제가 그 정도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병원을 가본 적은 있으세요? 예, 가봤습니다. 어, 알코올 의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알코올 의존이다. 예, 예. 술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제는 없지만 문제가 없어요? 혹시 뭐 이렇게 폭력이나 아니면 욕설이나 욕설은 가끔 이제 막 안 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할 때도 있긴 있는데 네네. 그렇다고 뭐 따로 뭐 더 그렇게 문제 있는 건 없었어요. 우리 남편께서 보실 때는 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는 몇 점 정도 될까요? 점수에 1점에서 10점까지 있다면? 저희 와이프 기준에서는 한 10점 주겠죠. 10점. 남편 기준으로는요? 그것도 5점 정도. 5점 정도? 예, 예. 그럼 뭐 5점 정도면은 그렇게 제가 볼 땐 어떤 문제가 크게 생기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내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술을 자주 먹거든요. 약속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럼 술값은 누가 내요? 저도 저 많이 내는 편이에요. 많이 내요. 평상시 평균은 얼마나 낼까요? 평균 3, 40만 원 쓰는 것 같아요. 한 달에요? 한 번 나갔. 한 번 나갔을 때요? 예, 30만 원 정도? 걔는 내가 할까? 내가 할게 그럼. 내가 낼게 그럼. 사차까지 다 샀어. 왜 후배니까. 근데 일단 갔어. 근데 거기서 또 하니까 매번 술 마실 때마다 3, 40만 원씩 나갈 때 비싼 술을 마셨거나 아니면 네. 이 사람은 호구거나 이 사람은 호구거나 그런 호구는 다른 데서도 호구처럼 봐요.
두 번째 건 아닌데요. 두 번째 건 아니라고요? 네. 친구는 있으세요? 딱 떠오르는 친구는 없어요. 그렇죠. 예. 퇴직 얼마나 남으셨어요? 8년. 8년? 네. 금방 가죠. 완벽하게 혼자 되실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집 딱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처음에 내가 딱 집에 들어가.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있어요? 저희 강아지 있죠, 한 마리. 강아지 키우거든요. 걔는 반겨요? 걔는 난리 나죠. 걔는 난리 나요. 그런데 반기는 건 걔밖에 없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내가 개인가 사람인가 헷갈리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을 반겨야지 그게 가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나는 나의 인정 욕구하고 외로움을 털어내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술하고 돈이에요. 술을 마시는 거, 돈을 쓰는 거. 네. 이 외로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술이란 통로를 통해서 불편하게 가족들에게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요? 네. 아내는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웃긴 여인인 줄 아세요? 이혼하고 나면 이 남자가 퇴직한 이후에 어떻게 살지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는 뭐였냐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혼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요. 걱정합니다. 승근 씨, 보세요. 아내가 울죠? 지금 울잖아요. 네.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울도록 해야죠. 지금 울잖아요. 네. 지금 울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땐 먼저 이렇게 어깨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울지 마. 괜찮아? 울지 마. 지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 이혼할 생각 없다면서요. 네. 이렇게 가면 이혼하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울지 말고 다독거려줘라. 네. 그건 혓바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몸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엄마, 울지 마. 울지 마. 너무 답답했어요. 왜 저거를 못 알아듣지? 선생님이 하는 얘기도 저렇게 못 알아들으면 내가 평상시에 얘기를 하면 정말 그 외국어를 하듯이 그렇게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답답했어요. 몸에 잘 안 배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도 어색하기도 하고 잘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를. 지금 이 집의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술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족들하고의 대화 방식도 좀 문제가 심각하네요. 보는데도 이걸 못하는데 안 보는데 오죽할까요? 우린 대화에 접점이 없다고요? 접촉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접점이 있어요? 이거 연습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저를 보시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엄마가 아니에요. 예. 엄마를 보고 해야죠. 그죠? 울지 마. 알겠습니다. 이번 상담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자세가 너무 불량해요. 마치 안 하려는 사람 같아요. 가르쳐도 몰라요. 가르쳐도 안 해요. 남에게 30만 원 쓴다고요? 아내한테는 마음에 30원도 안 쓰고 있어요. 지금도 울고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셔야 돼요. 지금 하시라고요. 다음은 없어요. 다음엔 이혼인데 무슨 다음이 있어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시라고요. 울지 마, 울지 마.
나중은 없어요. 불이 나중에 꺼집니까? 불은 지금 꺼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금 꺼야 돼요. 불은 지금 꺼야 됩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어볼게요. 이혼할 생각 있으세요? 이게 개선이 안 되면 할 거예요. 아내가 저에게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아내는 진지하고 아내 심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무심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잘하는데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방치하는 건 옳지 않아요. 대신에 아내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내가 보니까 말이 길더라고요. 말이 엄청 많아요. 이런 분들은 긴 짠소리가 절대 효과가 나질 않아요. 그냥 짧게 가세요. 이 사람은 잔소리할 사람이 아니고요. 예뻐해줘야 돼요.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내의 잔소리가 짧은 거 괜찮을까요? 네. 땡큐죠. 네. 그렇죠? 아내의 잔소리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녀는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내가 나랑 27년 살았던 여자인데 이 여자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반드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김현기, 김경미 부부 입장해 주세요. 다짐을 해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 해야 되나. 엄청 답답했죠.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겠죠. 그래도 100% 다 믿지는 못했었어요. 네, 김현기님. 네,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셋째를 낳고 복직을 하려고 보니까 경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둘러보면. 뭐 나는 애기 낳는 기계냐? 근데 너는 정관수술 하나 지금까지 미루고 있어야. 저는 이번에도 정관수술을 안 한다고 하면 도장 찍을 거예요. 휴대폰을 많이 하거나 계속적으로 그걸 하는 모습이 조금 불만인 거죠. 정말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오늘 사은품 준다고 하니까 다 들어왔네. 그럼 품위 유지비, 꾸민비 1억은 썼지 않을까? 야, 주식에서 쓸 바에는 내 관리하겠다, 나는 그 돈으로. 약간 전 단위 후반 정도. 뭐 지금 한 10억 넘게 해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 정도면 그냥 깔끔하게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어때요? 다시는 주식 같은 건 하지 않을 테니까 이번엔 바뀔 거예요. 짝. 100% 변할 거라고 생각은 하네요. 우리 아내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저는 이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혼 생각이 네. 더 높다. 네, 남편분은 어떠세요? 저도 진심 어린 사과를 했는데 네. 그거를 받아주지 않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저도 다시 한번 이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혼을 할 거예요. 어차피 남편은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고 그냥 저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우선 이제 두 분의 의사에 따라가지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분의 의사는 무엇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저희 양육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아내가 꿈에 대한 열정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거의 뭐 반의 반 이상을 아이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당연히 아내 측에서 양육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남편도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강하고. 근데 잘 아시겠지만 남편이 가사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양육과 육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역할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 양육권을 뺏긴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봤고 그렇게 하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와이프는 꿈을 더 쫓으려는 느낌이 좀 강하고. 그러면 이제 이혼을 만약 했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지금의 양육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보면? 근데 아내의 경제력이 과연 그런 양육 환경을 계속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저희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키우냐? 이혼을 해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 겁니다. 충분히 지금 현재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애가 3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아직 어린애들이 있는데 아내분께서 SNS를 굉장히 많이 한다든지
그런 환경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좀 의심이 있고 따라서 양육권도 남편이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경미 씨, 만약에 본인이 아이들을 다 키우게 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느 정도 본인의 꿈을 내려놔야죠.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꿈은 굽힐 생각이 없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육아를 잘 도와주셔가지고 솔직히 신랑은 한 1% 정도 양육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0%는 넘습니다. 아, 50%가 넘어요? 자신합니다. 시댁 부모님은 또 그 시누이 아이들을 2명이나 케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3명까지 더 보태서 케어를 해주신다면 저희 애들을 맡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미 씨 얘기는 이거네요. 그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엄마가 봐주는 게 낫다. 이 네. 얘기시네. 네. 지금 유대 관계도 훨씬 저희 친정 어머니랑 돼 있고 훨씬. 네. 근데 단적인 예로 장인어른, 장모님, 와이프, 저 이렇게 4명이 있으면 아이들은 무조건 저한테 옵니다. 현재는 저한테 저한테 더 더 의지를 애착이 하고 더 있다. 제가 더 많이 돌봐주고 유대관계는 제가 훨씬 더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건 인정하시네요. 와이프가 인정이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선 그러면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 못하는 요소이니까 재산분할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한번 양육권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시죠. 네, 저희가 있는 자산이 많지는 않고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보증금이 약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평하게 5대5로 나누는 방법으로 재산 분할하기를 희망합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요. 거기에 지금 대해서 보전금 1억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동재산 형성된 것이 남편분이 거의 경제생활을 다 책임지고 하고 계시죠 보면. 저희가 많이 양보해도 7대3. 정말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랑을 못 믿는 이유가 이제 이혼할 때 되니까 돈으로 쪼잔하게 저 같으면 그냥 다 주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게 있으니까. 근데 7대3이라고 하니까 정말 더 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꿈을 펼쳐보겠다고 최근에 수입이 없었던 거지 대기업 재직하면서 소득 활동도 충분히 했고요. 그 와중에 또 자녀 출산도 하고 아이들 케어까지 했기 때문에 7대3은 네, 부족하죠. 저희는 5대5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아내분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결혼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저는 7대3이면 되는 것이지 그게 5대5로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6대4? 6대4 정도. 그 정도까지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6대4. 네. 아니 이 두 분은 굉장히 심플하네요. 양육권과 1억. 1억. 네. 딱 그것만 정리하면 해결이 됩니다. 되면 아주 심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 셋을 저희가 양육하고 이제 양육비로는 한 달에 약 한 28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남편분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세전 기준으로 7천만 원 정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세금 내고 하면 400에서 450 사이. 그 28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양육권을 가져온다는 전제 하에 지금 남편 소득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시나요? 여기서 알았어요. 7천이래요. 그러면 한 달에 뭐 세전은 한 580에서 600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요? 한 100, 200? 100, 200. 남편 세전 소득을 580으로 잡고 저희가 100만 원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 합산 소득 680만 원 기준으로 하고 근데 죄송한데 부부 합산 무슨 말이세요? 금액을 부부 하면 안 되는 합산이요? 게 그게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인데 근데 거기는 소득이 있다고 보기 증빙이 어렵죠. 안 되고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100만 원입니다. 정말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은품 준다고 하니까 다 들어왔네. 지금요? 없죠. 투자 금액이 저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1억은 썼지 않을까? 헤매나 이런 비용들이 거기서 인플루언서를 통해 가지고 번다고 하셔도 그 비용을 빼야 돼요. 매달 100 번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평균. 그러니까 평균. 평균 100은 되는 거 아니에요? 과하게 잡으신 거예요, 그게. 피드 하나 올리면 50인데 두 번만 하면 100만 원인데 더 벌 수도 있는데요. 그럼 지금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버리셨어요? 아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거를 최대치를 잡아서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육비를 산정할 때.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 한 달에 한 400인데 280 주면 120으로 맞아요.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네, 그 저희가 그래서 그 최저 생활비 1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가 전부 받는 것으로 법에서 보호되는 1인당 생활 최저 기준이 있으니까. 180이면 220을 줘야 되는 거네. 네. 근데 그거 받으셔가지고 아이를 지금 같이 키울 수 있겠어요?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으로 하면 뭐 한 150 정도는 제가 볼 때 그 본인 일에 투자가 되는데 220 받아서 150 그거를 쓰면 나중에 70 남는데 그걸로 유지가 될까요, 이게? 근데 뭐 앞날은 모르고 뭐 그러니까. 일이라도 해야죠. 추상적입니다, 너무. 저희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샵 다니고 헤어 메이크업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버는 거에서 비율대로 조금 줄여가면서 지출을 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남편분은 만약에 아이들을 키우게 된다고 하면 네네네. 아내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생각이 있어요? 받지 않을 겁니다. 저희의 입장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아무리 양육비를 따지고 해도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양육권은 저희가 가져가되 저희는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꿈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애들을 포기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2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너의 욕심이야. 현실은 달라. 제 꿈 때문에 이혼을 생각한 건 아니고요. 원인 제공을 많이 했잖아요. 제 꿈을 쫓은 건 얼마 안 돼요. 원인 제공이라 하면 어떤 거를 정확하게? 정관 수술도 안 하고 정관 소통도 수술? 안 되고. 경미 씨는 만약에 양육권을 남편한테 넘겨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도 이혼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좋을지 그걸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남편이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좀 지켜주고 받아들여 준다면 나도 열심히 잘 아이들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요. 네. 그런 조건을 한번 조율해 보는 것이 어떨까 네, 싶거든요. 네네네.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이제 생각했던 거는 과거에 남편이 주식도 하고 그걸 못 믿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급여가 얼마인지 순수하게 그 총액을 한번 밝혀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중에 이제 300만 원 딱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저희한테 필요한 스스로한테 쓰는 돈도 쓰고 아이들 식비도 쓰고 가게를 300만 원 운영하고 가지고 싶다. 다 하는 거예요? 지금 300만 가능, 원으로? 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의견은 차라리 다 줘라. 그냥 가져라. 너가 해봐라. 네. 그냥, 거의 근데 그냥 고정비용 다 더 포함해서. 이상 거의 선에서만 정리를 하지 나한테 어디서 돈을 만들어 오라 그런 요구는 하지 말아라. 차라리 알아서 해봐라. 월급 전액을 전액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대로 이체. 일단 저희가 왜냐면 이렇게 복잡해지죠. 정말 당연하죠. 너무너무 당연하죠. 저 그런 여자 아닙니다. 정말 성실히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제 한도 내에서 쓰는 스타일이지 절대 과하게 그렇게 하는 스타일 아니니까 뭐 지켜봐 주시면 알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1번은. 또 있나요? 두 번째는요. 정관 수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기한을 특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영상에서 봤다시피 사이가 뜨거운 사이. 막뭐 이미 멀어지셨어요. 그럼 아예 안 해야죠 그럼. 넷째가 왜 생긴 건데요? 왜 이렇게 눈을 아, 크게 죄송합니다. 뜨세요? 아, 이거는 시종일관 저만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시는. 네, 괜찮죠? 계속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돼요, 부분이 예. 있어요. 이 눈이 작은 사람으로서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부부 생활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필요 없다. 없다.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 전혀 부부 생활 안 하고 사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맞아. 근데 그건 오히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실 생각 있어요? 남성에 대해 조금 그런 게 좀 떨어진다거나 솔직히 좀 아프기도 할 것 같고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은 좀 있어요. 더. 정관 수술 할 수 있나?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뭐 진짜 해줄 생각이 있어요. 있고
근데 제가 캠프 와서 감정 변화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기 싫은 마음도 생겼어요. 거봐 안 해. 안 한다니까. 이런 태도가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좀 가치 변화되는 게 있어야지 남편도 그 상황 안에 그렇죠.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그것도 전형적으로 남편분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요. 생각만 하세요. 네. 생각만 하세요. 제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또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안 한다고 했을 때 아 그럼 그렇지 너가. 제가 말했죠. 절대 안 한다고. 안 할 거예요. 정말로 안 할 거예요. 진짜. 또 뭐 있어요? 나 또 뭘 듣고 싶어요? 또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 2주 동안 예? 해외여행 이태리 쪽으로 정말 딱 그 2주 동안 이태리 쪽으로 정말 딱 그 2주 동안 아내가 2주요? 네, 2주? 네 2주 왜냐면 애들까지 다 데리고. 혼자 2주 동안 그 패키지 여행으로 그리고 또 남편분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유럽 여행. 에펠탑 한번 보고 오려고요. 그럼 이 여행을 보내준다는 게 시간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내줘야죠.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아, 비용 부담도 전부 다 해가지고 왜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왜 아기는 누가 봐요 그 기간 동안? 저희 엄마 아빠 있잖아요. 네 예산이 얼마나 들지? 1,000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 돈 1,000만 원 그죠? 돈 1,000만 원 못 쓸까요 저한테? 본인은 주식 그렇게 했었으면서? 좀 저는 궁금한 게 네. 어영부영 해도 한 1,000만 원 깨질 1,000만 원은 텐데 듭니다. 지금 전 재산이 1억인데 이거를 1억에서 1,000만 원 깬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좀 진짜 정말로 정관 수술보다 요거 거의 비슷한 거예요? 유럽 여행이? 네. 참 재밌는 사람이네. 역시 너답다. 뜬금없는 이탈리아에 2주 동안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철없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네. 달래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결혼해서 한 번도 여행을 그쵸. 가본 적이 없다. 뭐 임신해가지고 정말 다낭 어떤- 간 게 전부거든요. 신혼여행을 베트남 다낭. 네. 아 베트남 다낭으로 저는 다녀오셨다. 유럽으로 가고 싶었는데 내가 볼 때 경민 씨 거기 가면 2주 동안 엄청 뭐 찍으려고 겸사겸사. 겸사겸사 좋네. 제가 대리인이지만 네. 저도 계산기 두드리고 하면 네. 과하다는 거 알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희가 하신 도정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네. 거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남편이 주식으로 돈을 날렸어. 만약에 그 돈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썼더라면 썼으면 우리가 더 여유롭게 잘 살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원망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후기에 혼자 네, 유럽 여행 그거를 가겠다. 근데 진짜 약속할 수 있다고 하신 게 내가 그게 진짜 해소되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뭐 주식 관련한 거 다시는 언급도 안 할 거고 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과소비하지도 않고 2주 동안 유럽 여행만 다녀오면 사람이 확 바뀌는 거네요? 다시 태어나는 거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남편이 그것을 해줄 수 있나요? 해줄 수 있겠죠. 해줄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빚을 낸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돈으로 아니 어디 주식에서 뺏어 주겠죠. 없다니까. 주식이 아직도 있어요? 없다니까요. 자, 요거 우리 조건을 우리가 조정하는 거니까 저기 혹시 이태리 말고 어디 요 저 가까운 곳 동남아 근데 쪽은 유럽 가고 싶어요. 동남아 가기 싫어요. 제가 지금 든 생각은 어차피 지금 모든 금액을 월급날 다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껴 쓰셔서 그 돈으로 해서 결정하시는 건 어떠세요? 1년 뒤에. 그거는 안. 아니, 근데 얼굴이 단호한데 굉장히 리플래시가 돼야지. 리프레시가 중요하니까. 무조건 반대고 현실적으로 이뤄줄 수 없는 내용이고 현실적으로 이혼했을 때 조정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이게 답니까? 아닙니다. 아, 더 있어요? 저희가 그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근데 잠깐만 남편이 약속하셨었는데 그쵸?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혼자만의 요구 사항이에요. 아니요. 아니 근데 저기 잠깐만 그 전에 이혼하자고 여기 오신 분들이 무슨 리마인드 아니 왜냐면 우리는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제2의 결혼 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모든 걸 다 다시 다 태어나기 털고. 위한 네, 아내분은 진짜로 과거를 다 털어내고 의식이야. 이거 네. 사진 태어나기 위한. 혹시 SNS용입니까? 웨딩 촬영도 10kg 쪄가지고 제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항상 아니 근데 그것도 지금 우리 경미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돈 꽤 들어갈 그것도 거거든요. 뭐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니, 뭐? 이거를 막 뭐 무조건 스튜디오 고액에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물론 경미 씨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네네네. 풀을 털어버리고 새로 가겠다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아까부터 좀 걸리는 게 총 재산이 지금 1억인데 만약에 한 10억이 있어요 지금 그럼 뭐 내가 경미 씨가 얘기하기 전에 그거 좀 보내주라고 할 텐데 이거 다 하려면 그러면 빚을 또 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보증금 뺏어 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근데 광주 집이 저희 명의만 아니지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집이 저희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네. 아 그거는 뭐 나중에 간다 하더라도 증여세 내면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이랑 전혀 다른 금액이 오니까 그 조건 또 있죠 남자도. 저희도 있죠. 사실은 저희 조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분의 SNS 중독. 원하는 거는 저는 원하는 거 정확히 따지면 애들 등교시키고 그다음에 하교할 때까지 그 시간이면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아니 또 삘 받았을 때 바로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촬영을 하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아이들한테 집중하고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서는 우리 경미님의 근데 여러 가지가 신랑이 다 저의 조건을 들어준다면 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시 태어날 거니까, 그렇죠? 이 의식을 다 하면. 저를 이렇게 만든 거는 신랑이 그렇게 신랑이고. 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삶의 비용이에요. 저희가 지금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비용들을 기본적으로 줄이는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그럼 저희가 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협의를 하는 마당이니까 선후를 조금만 조율해서 네. 여행을 먼저 다녀오고 먼저 땡겨 써라. 땡겨 그걸. 쓰고 이후에 이제 이런 비용 같은 거 다 정리할 생각이고 자, 요거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자, 아내 1번 생활비 그 직접 입금. 2번 정관 수술. 네. 3번 여행. 4번 리마인드 웨딩. 자,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얘기하세요. 첫 번째 가능. 네. 두 번째 정관 수술은 구체적인 일자는 저는 잡았어요. 네. 추석 명절 전에 직전. 네, 네. 그래서 좀 저도 쉬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행. 여행. 이탈리아. 네. 그거는 불가합니다. 불가. 절대적으로 불가. 리마인드. 리마인드 웨딩은 가능. 가능? 가능. 오. 그 여행 많이 양보한 겁니다. 여행 빼고는 뭐 그렇죠. 여행도 사실상 가능한 범위 내에선 받은 겁니다, 지금. 남편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뭐 300만 원 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같이 가고 그건 근데 너무 좋고. 애들은 내가 벌겠다. 네. 그럼 너도 자유스럽게 혼자 온 것처럼 사진을 찍으면 더 좋지 않을까? 아무 말 안 할게요. 여행도 사실상 가능한 범위 내에선 받은 겁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중요해요? 안 돼? 이탈리아? 와, 진짜로? 이탈리아 아니면 안 돼요? 아니 유럽을 가고 싶어요. 아, 유럽을 꼭 가고 싶어요. 아니 유럽을 가고 싶어요. 아, 유럽을 꼭 가고 싶어요. 자, 정관 수술 안 하고 예. 여행 가라 하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유럽. 여행이네요. 유럽? 유럽? 유럽. 여행이네요. 유럽. 유럽? 그러면 정관 수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 첫날에 무슨 정관 수술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그래. 내가 이 양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여행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원하는 게 맞는가도 싶기도 하고. 정관 수술 할 거야? 내가 번다고. 그러니까 정관 수술 하라고. 정관 수술 관련해 가지고 저 상담 오셨죠? 네. 나는 정관 수술을 내 걸었지만 그건 마음이라고 생각해 언니. 이거 하나 못 해줘? 나를 위해서. 나도 그랬어. 유럽. 유럽? 그러면 어디 빚을 내서라도 한번 보내주고 정관 수술 하지 마요. 소장님, 현실적으로 정관 수술이 훨씬 저렴합니다. 네. 유럽이 그 정도예요? 그럼 1년 안에 만약에 이탈리아 여행을 안 보내준다 그러면 이혼하시겠다 이 얘기예요? 네. 네. 아, 진짜로?
이혼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서 이게 이탈리아 여행 안 보내준다고 지금 이혼하겠다라고 그러는 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이가 땡깡 부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걸로 남편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유럽 여행이 1,000만 원인데 그 비용을 떠나서 유럽 여행을 저는 리플렛이도 뭐 중요하고 유럽 여행 솔직히 제가 벌어서 가면 그만인데 저는 그 마음을 보고자 유럽 여행을 썼던 건데 1,000만 원을 주식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만들어서도 할 수 있고 뭐 1억을 할 수도 있는데 저 유럽 여행 하나 이렇게 1,000만 원 2주 못 보내주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유럽 여행을 얘기한 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500만 원까지 다 지원을 할게. 그럼 나머지 부분은 운영해서 남는 돈 보태가지고 1년 뒤에 그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데를 갔다 와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거는 받아들여야 돼. 관리하고 자기가 버는 돈으로 네. 열심히 그러니까 해서 500만 원까지는 본인이 지원하고. 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네. 그거를 정말 들어준다면 넌 찐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신랑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유럽 여행을 고른 거였어요. 뭐 쉽게 떠나지는 못할 것 같고 뭐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 그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아주 특가로 싸게 나온 거를 잘 물던가